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가 알아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LNG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수주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배합할 정도로 그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한국 조선업계는 잇따라 원유, LPG 운반선 수주에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본격적인 연말 준비를 시작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수주 잭팟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등으로 LPG 해상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 내년 1.08억 톤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 0.54억 톤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물동량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는 대량 발주로 한동안 바빠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지 그 이유를 저 정어와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국내 대형 조선업체가 잇따라 원유, LPG 운반선 수주에 성공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에드녹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는데요. 총 계약 규모는 2,820억 원에 달합니다. 역시 석유의 나라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에너지 효율 지수 2단계를 만족하는 선박으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3년 1분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해사기구란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로 활동 목적은 해상안전, 해수 오염 방지, 선박 적재 화물 계량 단위 규격화, 각국 해운회사의 불공정한 제한 조치 규제 등입니다. 해운 문제 심의, 정보 교환, 조약 작성이나 권고가 주요 임무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에드녹이 한국조선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발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유 운반선 대규모 수주에 이어 컨테이너선으로 1조 원이 넘는 계약을 또 따냈습니다. 23일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836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LNG 운반선 6척, LNG FSU 2척, LNG FSRU 1척, 컨테이너선 10척, 셔틀탱커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7척,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1척, 잠수함 성능 개량 3척 등 총 32척, 54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의 75%를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 벙커링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을 전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시도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실행한 첫 실증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LNG 관련 프로젝트 수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이에 만만치 않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하루 만에 2,700억 원에 가까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1월 30일 LNG 운반선과 수에스막스급 원유 운반선을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일궈낸 수주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29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LNG 운반선 건조의 수주 금액은 한화 2,062억 원 규모로 2023년 7월까지 해당 선박의 인도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이 31척으로 증가해 전 세계 조선사 중 가장 많은 LNG 물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삼성은 어느 분야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는 것 같네요. 같은 날 삼성중공업은 수주 금액 600억 원에 달하는 수에스막스급 원유 운반선 한 척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발주된 전 세계 수에스막스급 원유 운반선 총 28척 중 절반에 가까운 13척을 삼성중공업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업계는 연말에 맹활약을 보이며 내년 전망까지도 밝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수에스막스급 중대형 탱커 선박의 경우 2021년도 조선업계를 빛낼
또 하나의 전략 선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14척의 LNG 추진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수주 실적을 확보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내전이 종식되면서 원유 생산량이 일 10만 배럴 수준에서 한 달 만에 일 100만 배럴 수준으로 급격히 회복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죠. 박무현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2014년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이후 수에스막스급,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발주량이 급격히 회복됐듯이 이번에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회복은 다시 한번 중대형 탱커선 발주 시장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3일 버뮤다와 파나마 소재 선사들과 총 3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계약 규모는 무려 6,122억 원에 달하죠. 게다가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9척의 LNG선을 수주해 총 1조 8,237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21일 컨테이너선과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7척을 5,820억 원에 수주한 것까지 더하면 사흘간 총 2조 4천억 원을 수주한 셈이죠.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계약으로 올해 총 116척, 100억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 110억 달러의 91%를 달성했습니다. 달성률로만 치면 대한민국 조선업계 빅3 중 최고치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특히 이번 달에만 총 28척, 36억 달러를 계약해 막판 뒷심을 보였죠. 특히 LPG 선박에는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 없이도 강화된 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다른 경쟁자들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발표되었던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강세는 저가 전략만을 추구하는 중국의 경쟁력이 대폭 하락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 201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의 선주들은 신뢰도가 높은 한국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붐은 한국 조선업계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셰일가스의 채굴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전 세계적인 LNG 수요 증가, 특히 중국이 세계 제2의 LNG 소비국이 되면서 LNG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마침 한국이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신뢰성, LNG선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까지 보유한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LNG선의 주문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한국조선은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20년까지 400척 이상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 IMO의 전세계 선박 배기가스 규제가 시행되면서 노후된 선박을 폐기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선박을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기술적인 신뢰도가 있는 한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된 이유를 한두 가지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한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선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한국은 이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은 물론 기술자 한 명 한 명의 뛰어난 능력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무더위와 한파를 가릴 거 없이 땀 흘리는 노동자들 덕분에 납기를 정확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한국 조선업이 성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때 저가 전략으로 인해 중국으로 눈 돌렸던 외국 대형 선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도 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해 건조해도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다 한가운데 종종 서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라 조선업 1위에 대한 야망이 2017년에는 수주 0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 척에 수천억 원 하는 LNG선을 건조할 기술도 사람도 중국엔 없으니 한국에 놀라울 만한 성과는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조선업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은 일본 조선업의 몰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후퇴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2012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의 합병으로 탄생되었던 JMU가 신조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죠. 2012년 JMU 탄생에 발맞추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고자 했었지만 단기간의 실패로 돌아간 형국입니다. 선박 연료, 추진 엔진이 변화하는 선박 기술의 급변기에 설계 인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일본 조선업계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일본 대형 선사로부터 주문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상 인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주력 선종인 탱커와 LNG선 건조를 늘려가며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은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직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며 설계 인력을 한국으로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3대 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중형 벌크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컨테이너선은 3000TEU급 미만인데다 모두 자국 발주 물량에 해당합니다. 조선업의 기술 부진과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한참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그에 반해 한국 빅3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이후 사흘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수주하며 총 5조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3사 모두 연말 수주로만 대부분의 목표액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올해 상반기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었던 이들 업체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뒷심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조선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쭉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